반갑습니다. 프로그래밍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C# 언어의 제일 첫 강인 .NET 프레임워크와 C# 언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C# 언어를 하기 이전에 이미 C 언어라든가 아니면 C++ 또는 자바와 같은 언어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형성되기 이전에 이 언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C# 언어는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7, 뭐 8, 그 다음에 10으로 넘어오면서 그와 같은 OS와 긴밀하게 어떤 연관을 지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C샵은 이와 같은 구조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실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안에 이제 C샵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C# 언어, C#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관련된 전체적인 그 길잡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강에서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총 이제 C# 언어에 관련된 강의가 한 60개 정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강에서부터 쭉 시작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폼과 그 다음에 콘솔 형태의 어떤 C# 문법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까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1강의 문을 한번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요, 여기 나오듯이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에 대한 개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이 C#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단락, .NET 프레임워크와 C# 언어에 대한 개요를 반드시 들으시고 마지막 정리까지 완벽히 하셔서 앞으로 내가 C#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영상을 사랑하시는 마음, 여러분들 좋아요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친구들, 그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하시거나 하실 때 한번 추천도 한번 해주시면은 이 동영상 강의가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강의 내용 .NET 프레임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NET 프레임워크는요, 운영체제하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윈도우 7에서는 이 .NET 프레임워크를 넣다 뺐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윈도우 10을 대부분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7 아주 후버전, 나중에 나온 그 버전부터는 이 .NET 프레임워크가 이제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운영체제 안에서 이 .NET 프레임워크가 하나의 운영체제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OS에서, 즉 운영체제 윈도우 10이라든가 뭐 7은 거의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설정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인스톨된 프로그램이 쭉 나옵니다. 즉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NET 해서
지금은 4.5, 4.52 뭐 이렇게 쭉 되는데 아마 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제작했던 그 동영상에서는 4.5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버전이 더 높아질 겁니다. 버전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또 운영체제하고 아주 긴밀하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관 동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인스톨 되어지고 우리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대부분 이 .NET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NET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 운영체제 내부적으로는 그와 같은 부분이 실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C# 프로그램은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NET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C# 언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 운영체제하고 이제 긴밀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C# 프로그램이고, 또한 .NET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C#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그 같은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NET 프레임워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NET 프레임워크는요, C 언어도 물론 많은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C 언어는 우리가 그 함수 단위죠. 함수 단위였다가 그다음에 C++로 넘어오면서 C++에서도 물론 함수 단위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떻습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죠. 객체 지향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클래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요. 지금 함수에서 클래스로 또한 버전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샵은 C하고 C++는 전부 다 그 창시자가 따로 있잖아요. 하지만 이 C샵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그 같은 언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C샵 언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C 언어와 C++과 자바 언어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MS에서 최초로 만들었지만 또한 자기네 MS에서 가장 밀고 있고 가장 지금 현재 그 봤을 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 같은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C샵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C샵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용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C, C++, 자바를 쓰던 많은 그 코딩 친구들이 이제 C샵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C샵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그 같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그 같은 그 언어가 C샵 언어인가 C샵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통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코딩으로 해결하던 것을 이제 클래스 단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죠. 예,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부적인 저 코딩 실력이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ET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지금 제가 장하게 말씀드렸던 클래스 라이브러리 엄청 많다고 했죠. 이 엄청 많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거의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LR이라고 하는, 그렇죠? 요 CLR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새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CLR이 실제로 C샵에서 작성한 그 언어를 실행하는 그 같은 모듈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그 실행하는 그 모듈 자체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코딩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던져준다? CLR에게 던져주죠. 그 다음에 CLR은 바로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하나의 모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단내 프레임워크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크게 이제 CLR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BCL이라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ADO 단넷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ASP 단넷과 같은 웹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윈도우 폼이 가장 기본 그 형태에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론 콘솔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이 윈도우 폼이라고 하는 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윈도우 폼은 코드 자체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의해서 만들어줍니까? 바로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만 C샵에서는 이런 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코드로서 누구에게? 운영체제에게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윈도우 프레임 계열, 특히나 윈32, MFC, 그 다음에 C샵, 그 다음에 뭐 요런 그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이 운영체제에 관련된 프레임을 작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런 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딩된 내용을 우리는 파일로 만듭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 하잖아요. 컴파일 한 내용이 파일로 작성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는 순간 OS는 그 데이터를 이 CLR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CLR에 넘기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소스 코드를 다시 누구에게 맞게끔 OS에 맞게끔 다시 새로이 재컴파일을 하게 되죠. 컴파일해서 이제 OS가 모든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바로 기계어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프레임워크, 단넷 프레임워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로 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그 작업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체제하고 그 부분을 보면은 중앙에 지금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있고 하드웨어의 모든 드라이버들은 전부 다 운영체제로 탑재가 됩니다. 자, 운영체제로 탑재가 됨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이로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따라서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운영체제에서 하드웨어를 다루기 때문에 OS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모듈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듈만 우리가 무엇을 프로그램으로 다루면은 하드웨어하고 상관없이 모든 하드웨어를 다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메서드만 알면은 그 하드웨어를 다룬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이제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 286부터 XT, 286 이전에 XT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XT 이전에 뭐 트라이젬이라든가 뭐 삼보, 그 다음에 애플, 뭐 IBM 뭐 이런 것들이 뭐 쭉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쭉 사용을 했는데 하드웨어에 따라서 각각의 코드들을 출력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사운드 카드가 10개라고 하면 10개에 관련된 코드를 다 별도로 작성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출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싹 없어졌죠. 누구 때문에? OS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S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이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CLR이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부분, 여기도 관리되는 응용 프레임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쭉 어디까지 진행합니까? 운영체제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용어적인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들이 C샵에 관련된 서적을 보시다 보면은 그런 용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한 MSDN 거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들을 CD로 전부 다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외부로 전부 다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듯이 msdn.microsoft.com으로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 모든 MSDN이 다 있습니다. C샵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도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늘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설명과 함께 이제 소스 코드 보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소스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표준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C샵에 대해서 뭐 정도 좀 가고 그 다음에 좀 눈도 좀 넓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SDN을 참조를 하시되, 자, 우리는 C샵 언어를 배울 겁니다. 이 C샵 언어, 자, 언어이죠. 자, 우리가 영어를 하든 우리가 한국어를 하든 그 다음에 한글에서도 모든 언어에는 이제 기본 뭐가 있습니까? 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문법은 무엇입니까? 문법은 서로 간의 약속이죠. 예,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발음하자. 이것은 이거다. 자, 저 사물은 뭐 컴퓨터다. 이것은 모니터다. 라고 어떻습니까? 명칭을 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서로가 무엇이 통합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내용을 우리가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강에서부터 한 10강 정도까지 우리가 쭉 문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련되는 문법은 정말 우리가 C샵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문법들, 그 다음에 이 문법들이야말로 정말 사용되는 문법들, 그래서 그 문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검증하는 코드들을 우리가 작성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법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문법은 C 언어가 비슷한데 C++ 언어가 비슷한데 실제로 비슷할까?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같이 검증하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C샵 언어에 대한 문법을 하나씩 배워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문법은 바로 시용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문법이죠. 그 다음에 C샵이 현재 그 버전이요. 현재 7.0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기준인데요. 7.0 그 이상도 아마 지금 나올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서 다 코딩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본 문법만 알고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덧붙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계속 세월은 가고, 그렇죠? 계속 배우다 볼일 다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실용적인 문법들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것들만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이 C샵 프로그램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끌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강의를 1강에서부터 쭉 듣게 되면 스스로가 원하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C샵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작성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MSDN 참고하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MSDN이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봐도 물론 뭐 약간 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좀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미를 안 되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MSDN을 꼭 참조를 하시고요. 자, 클래스 라이브러리 C샵 언어 문법은 이제 2강부터 배우니까 그때에서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 쭉 되어 있는데요. 자, BCL이라는 용어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BCL은 Basic Class Library인데요. 그래서 B, 그죠? 그 다음에 C,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은 BCL이 BCL에서 제공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BCL이 뭐지? 이게 아니라 클래스 라이브러리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폼이라는 부분이요. 이제 10강 이후부터는 이제 윈도우 폼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합니다. 자, 그 전에는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까만 창에서 우리가 프레임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콘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폼은 거기 안에서 뭔가를 출력하거나 어떤 테스트를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 형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재빠르게 알고자 할 때, 또는 그 로직이 실제로 그와 같은 값을 내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 콘솔 형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콘솔 형태를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폼으로 넘어오면서 콘솔에서 배웠던 코드들을 윈도우 폼으로 이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윈도우 폼을 배웠는데, 이것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같은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ASP.NET ADO에서 우리는 ADO.NET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시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SP.NET은 조금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시되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요거까지 그냥 자세히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LR입니다. 그쵸? 자, CLR은 뭐 커먼 랭귀지 런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죠. 자,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 바이너리 코드로 바뀐다는 얘기죠. 또한 기계어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선 컴파일 되었다는 얘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exe 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컴파일 exe 파일을 C# 코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 이 exe 파일을 그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exe 파일을 누가? 이 CLR이 실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LR이 이 실제 C# 코드를 실행하는데요. 이 exe 파일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우리가 C에서 만든 그 기계어 코드들, 그렇죠? 0과 1로 된 그 같은 1대1 기계어 코드와 1대1 대응되는 그 같은 코드들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든 exe 파일은 과거 우리가 C++에서 만들었던 exe 파일의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NET 프레임워크는 OS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OS가 있고요. OS 하단에 .NET 프레임워크가 끼어들고 우리의 응용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OS가 MS 계열이 아니라 맥이라든가 또는 뭐 유닉스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뀌더라도 이 .NET 프레임워크가 만약에 OS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작성한 이 .NET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OS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NET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운영체제 안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 운영체제가 모든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은 이 .NET 프레임워크가 뭐 리눅스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하기 때문에 이 .NET 프레임워크의 형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O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작성한 C# 언어로 작성한 이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운영체제 안에서 다 동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각기 개별적으로 다 작성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이 .NET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 통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EXE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같은 코드들은 또는 그 값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이 EX 파일은 IL 또는 MSI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겠죠, MS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MSIL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뭐 IL이라고 하죠. MSIL 길잖아요. 그다음에 IL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L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간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언어요.
그래서 중간어는 뭐냐면 이거 exe 파일 자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 같은 네이티브 기계역 언어가 아니라 이 .NET 프레임워크가 ex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다시 한번 OS에 맞게끔 재컴파일을 하는 것이죠. 재컴파일을 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이 .NET 프레임워크 안에서 작성한 뭐 C#이든 뭐 비주얼 베이직이든 간에 뭐 이런 종류가 있더라도 여기서 작성한 exe 요 코드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호환이 되죠. 그렇죠? 언어는 달라도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된 결과물을 중간 언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여기 나오네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코드로 컴파일한,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컨트롤 F4를 눌러서 컴파일한 같은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조는 여기 나오듯이 exe 파일과 DLL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exe 파일과 DLL을 실행 파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보통 보면 어셈블리 또는 어셈블리라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적인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NET 언어에서 작성한 이 DLL이라든가 뭐 요런 그 파일들은 중간 언어로 작성된 것은 우리가 .NET 언어인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C샵이든가 뭐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 끌어당겨서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NET 프레임워크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C샵 프로그램만 짜는 사람만 원해, 이것이 아니라 이제 뭐 C샵이든 비주얼 베이직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포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예,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 들어보면은 가장 그 .NET 그 프레임워크하고 가장 잘 맞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점을 봤을 때는 C샵이 가장 그 우월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중간 언어를 이제 실행하는, 재컴파일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CLR이라고 하는 모듈의 그 역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샵에서는 CLR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CTS하고 CLS라고 하는 이런 용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TS는요, 여기 나오듯이 공통 데이터형과 그 형식을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위도 보면은 이제 타입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타입. 그래서 데이터형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는데요. 우리가 그 C 언어라든가 C++에서는 여기 나오듯이 int, 플로트를 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CLR로 넘어갈 때 또는 중간 언어로 바뀔 때는 여기와 같이 시스템 int32, 뭐 싱글고 같은 이런 그 객체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C샵에서 쓰는 데이터형은 실제로 뭐다? 전부 다 객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그것이 객체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냥 우리가 C에서 했던 뭐 데이터형, 그래서 int는 뭐 4바이트, 뭐 플로트는 몇 바이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더블은 8바이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그와 같은 그 데이터의 메모리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C샵에서는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 그 데이터형 자체에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샵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객체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C샵에서 코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바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쵸?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뭐 따로 별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C샵이라는 것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샵에서부터는 객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C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C샵을 넘어와도 좋지만 C++이라든가 자바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C++과 자바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C샵 언어하고 전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C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관심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CLS는 여기 나오듯이 .NET 언어가 지켜야 할 최소 코드 규칙입니다. 그렇죠? 키워드를 이상하게 쓴다든가, 뭐, 키워드의 뭐 형식을 이상하게 쓴다든가, 참조형을 써야 되는데, 뭐, 다른 뭐, 값 형태를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CLS는, 공통 언어에서 지켜야 할 최소 규칙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이, CLS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이 CLR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중간 언어에서 제가 지금 여기 IL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뭐 CTS라든가 CLS 등과 같은 개념은 그 .NET 프레임워크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로 그것들을 뭐 끌어내가지고 뭘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코딩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과 서로 연관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서두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C샵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용어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C샵 언어 개요를 볼 텐데요. 자, 요거는 이어서 제가 또 뒷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